오이만 잘 먹어도 당뇨와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다는 말 믿기십니까?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75살 남성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 약과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었죠. 혈당은 늘 높은 편이었고 혈압도 약을 먹지 않으면 금방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약 말고 먹는 걸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오이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오신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요즘은 손발 저린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실제로 혈압과 혈당 기록을 보니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단지 오이를 식탁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의 효능과 함께 당뇨약, 혈압약을 끊고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오이 활용법과 오이와 상극인 음식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어디서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엔 밤에 뭐든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 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피세틴, 그리고 칼륨과 같은 성분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여름에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오이 한 입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되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오이는 95%가 물입니다. 그럼 그냥 물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5%의 오이에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여러분의 혈관과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15% 정도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과일도 많은데 굳이 오이를 먹어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함께 이 영양소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팔이나 손 등의 주름이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콜라겐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탄력을 잃는 겁니다.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껍질은 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건 큰 실수입니다. 오이의 엽록소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오이의 절반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엽록소는 피로회복과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 간 수치가 높았던 분이 오이 껍질을 포함해 하루 2개씩 섭취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이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피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신경 사이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동물 실험에서 피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학습 능력이 높고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들은 78살 여성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대신 껍질째 드시고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이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십니다. 찌개, 국, 젓갈 식탁을 보면 소금이 빠지지 않죠. 오이가 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한 80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단에서 매일 오이를 포함시키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혈압 수치가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지만 식습관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1. 껍질째 드세요. 비타민과 엽록소를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2. 소금이나 장아찌 대신 생으로 드세요. 소금이 건강을 망칩니다. 3. 식사 중간 간식으로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이는 단순히 여름철 시원한 채소가 아닙니다. 잘만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이를 잘못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이가 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김밥 안에 꼭 들어가고 나물 반찬에도 자주 들어가는 당근이 왜 문제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당근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죠. 한 어르신이 김밥을 매일 드시면서도 얼굴이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많아져서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이를 그렇게 자주 드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와 바나나 둘 다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근육이 저리거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이와 바나나는 같은 식사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앓고 계신 75살 남성분이 오이와 바나나를 매일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아찌로 만든 오이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는 장아찌가 자주 올라오죠. 하지만 소금에 절인 오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소금 과다 섭취라는 사실 잘 아시죠? 오이를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면 소금 섭취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장아찌로 드시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위염으로 고생하시던 80살 여성분께서 장아찌를 끊고 생오이를 하루 2개씩 드셨더니 2달 만에 위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오이의 효능을 살리려면 껍질째 생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은 더럽다고 생각해 벗겨 드시는데 사실 껍질이야말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이를 먹으면서 껍질을 버리는 건 돈 주고 건강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이를 잘못 드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이를 제대로 먹어서 약처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과, 땅콩버터, 식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 하나 먹는데 무슨 보약처럼 따로 챙겨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하신 분들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이를 제대로 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이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좋은 결과를 얻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사과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사과 속 펙틴과 만나면 혈관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비타민 K는 혈관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중요한데 사과의 펙틴이 비타민 K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A를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사과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관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뼈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77살의 한 여성분이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오이 한 개를 함께 드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침에 손가락이 덜 저려요.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덜 시린 것 같아요.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식습관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기억해 두세요. 오이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콩버터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무 땅콩버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땅콩 100%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화혈색소가 높았던 75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오이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오이를 길게 썰어 땅콩버터를 살짝 찍어 드시라고 했죠. 2달 정도 지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오이와 땅콩버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초가 이 피세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또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 오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속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합니다. 80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던 분이었는데 오이와 식초를 섞어 샐러드를 드시게 했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식초와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드셨죠. 3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챙겨 먹는 걸 깜빡하는 일이 줄었어요. 이름도 잘 떠오르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력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사과는 아침에, 땅콩버터는 오후 간식으로, 식초 샐러드는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오이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있는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효과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오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건강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이가 정말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 사례와 실생활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론만 듣고 끝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들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먼저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오이를 하루 300g 정도, 즉 오이 2개에서 2개 반 정도를 매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자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 아닙니까? 손발이 저리고 시력이 나빠지고 심하면 신장까지 망가지죠. 그런데 오이 같은 간단한 채소로도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또 하나는 치매 관련 연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쥐들에게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쥐보다 기억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미로를 빠져나가는 시간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피세틴이 뇌 속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주고 뇌 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실험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8살의 한 어르신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고 약 챙겨 먹는 것도 자주 잊으셨습니다. 큰 걱정은 아니었지만 본인은 상당히 불편해하셨죠. 제가 오이와 식초를 섞은 샐러드를 추천드렸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얇게 썬 오이에 사과 식초를 약간 넣고 꿀은 아주 소량만 넣었습니다. 이걸 저녁 식사 때 반찬처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약 먹는 걸 잊지 않고 친구들 전화번호도 잘 떠올라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 속에서 벌어지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혈압 관련 사례도 말씀드려야죠. 82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자꾸 들쭉날쭉해서 불안해하셨죠. 저는 그분께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오이를 추천드렸습니다. 단, 소금에 찍어 드시지 말고 그냥 생으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라고 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오이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2달 정도 후 혈압 수치가 놀랍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을 마음대로 줄이시면 안 되지만 식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하는 데 쓰이는 칼로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중 관리 때문에 고민하던 60대 후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식사 사이에 오이를 간식으로 넣고 바나나는 따로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체중이 2.5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이를 간식으로 드시면 포만감이 높아져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구와 실제 사례를 함께 보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이가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항상 기억하셔야 할 건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지 말고 장아찌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껍질째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 땅콩버터, 식초처럼 오이의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이를 식단에 추가하는 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약과 함께 혈관과 뇌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오이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혈관과 뇌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과 피세틴, 칼륨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 중간에 오이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간단하게 얇게 썰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물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후에는 간식으로 땅콩버터와 함께 드세요.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시간대에 오이와 땅콩버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저녁에는 식초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식초가 오이의 피세틴 흡수를 높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드시기 전에 깨끗이 씻으시고 만약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장아찌로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혈관을 상하게 하고 오이의 좋은 성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건강 상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식탁에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와 오이 1개, 오후에 오이와 땅콩버터, 저녁에는 오이와 식초 샐러드.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약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주변 분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